안녕하세요. 임신 전에 꼭 보충해야 할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 임신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어떤 것을 좀 챙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을 보시면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항상 햇빛을 볼 수 있는 위치인데도, 그런 나라인데도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는 현재 30에서 60 사이가 정상 수치로 보고 있는데요. 나의 비타민 D 수치가 궁금하시죠? 병원 가셔서 혈액 검사로 나의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계절이 우리나라의 위치상 겨울에는 비타민 D 생성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면 위도 35도 위로는 겨울에는 비타민 D가 생성이 힘들다고 합니다. 서울이 37도이고요. 그 밑에 제주도, 부산 이런 건 35도잖아요. 겨울에는 꼭 영양제로 보충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크림 보면은 그 뒤에 보면 SPF라고 숫자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SPF가 15만 돼도 사실 99% 비타민 D 합성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얼굴이랑 목 정도만 바르시고 팔다리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셔야지 비타민 D를 합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 과정으로 비타민 D가 합성되는지 제가 자료 준비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피부에는 피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이게 자외선 UVB랑 같이 합성이 되면 비타민 D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부에서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 프리비타민 D라고 D3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 변환된 것이 간으로 가서 칼시디올 D로 변환이 이루어지고요. 이 칼시디올로 변환된 것은 신장으로 가서 칼시트리올이라는 D로 합성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에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신장으로 가고 신장에서 된 이 칼시트리올이라는 이 D 성분이 혈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면서 온몸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비타민 D 하면은 구루병,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D는 장내의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그리고 뼈에서는 칼슘을 재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촉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D까지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전에 비타민 D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보면요. 제가 아까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는 30에서 60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0 미만의 수치인 여성보다 비타민 수치가 45 이상인 여성의 출생률이 4.5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요, 자궁 내막을 유지하는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하는 호르몬에 관여를 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도톰하게 하고 배아가 착상되면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생성에 비타민 D가 관여하고요. 그리고 난소에서 난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난포 자극 호르몬을 FSH라고 하는데요. 그 난포 자극 성숙을 하는 에스트라디올 생성에도 비타민 D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비타민 D를 복용을 해서 자궁 내막을 강화하고 배란과 안정적인 착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게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에게는 또 이 비타민 D가 도움을 주고요. 일단 난포 성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충분히 섭취하면 배란과 임신 성공률의 향상이 있다는 보고들이 연구 결과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햇빛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복용하는데 조금 소홀해도 되는데 겨울에는 정말로 비타민 D를 매일매일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건강한 비타민 수치 아까 말씀드렸죠? 30에서 60 정도 보고 있고요. 개인차가 크거든요. 비타민 D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를 통해서 적정한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어떤 과 병원 가셔도 다 검사 가능하거든요. 내과도 가능하고요. 산부인과도 가능하고 다 어떤 과도 가능하시니까 검사하시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에 비타민 D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임신 12주부터 하루 10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한 그룹은 자연분만율이 66%나 나왔다고 합니다. 위약을 섭취한 그룹보다 58%나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는데도 비타민 D를 잘 복용했을 때 뭔가가 도움이 준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D는요, 골격근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칼슘 흡수를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궁 수축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연분만을 하려면 자궁이 수축이 쫙쫙 잘 돼야지 태아가 잘 분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난산으로 인해서 아기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자궁 수축력을 향상을 시키고요. 복벽과 골반의 근력,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더 힘주기를 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분만의 가능성을 좀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수축력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혈도 감소되고 무엇보다 태아의 뼈와 치아와 신장과 신경계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율에도 위험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 임신 우울증, 당뇨병, 임신 중독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타민 D를 검사하시고 3개월에 한 번씩 엉덩이 주사 맞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챙겨 먹는 거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주사 많이 맞고 계신데 임신 중에는 고용량의 비타민 D가 갑자기 빡 들어가시면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태아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주사보다는 먹는 약으로 매일 건구로 복용하는 것을 사실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기야 출산 후에는 꼭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0에서 1000IU가 권장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도한 섭취 5000IU 이상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비타민 D 주사보다는 먹는 약이나 비타민 D3 형태의 보충제를 선택하거나 햇빛으로 받으시면서 보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비타민 레벨이 개인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적절한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성이 있어요. 비타민 D 독성은요, 보충제로 과다 복용했을 때 발생되고요. 햇빛을 아무리 쏘여도 독성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먹는 약으로는 한 번에 과다 복용이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4000IU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 이런 독성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독성 증상으로는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있고요. 신장에 돌이 생겨요. 신장결석증, 신부전, 부정맥,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칼슘 혈증. 제가 아까 비타민 D가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칼슘이 축적돼서 구역질, 소화장애, 어지러움증이 발생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경구제는 의사 선생님과 나의 레벨을 확인하고 복용하는 게 좋고요. 과다 복용하지 않게. 그리고 햇빛을 통한 보충이 가장 권장되고요. 비타민 D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과다 섭취를 방지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과다 복용하면 독성이 있구나 정도로 이제 알고 계셔서 적정 수치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햇빛으로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보충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같이 자외선이 강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요. 겨울철 자외선이 좀 약할 때는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 3회 이상 햇빛을 쬐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피부의 20% 정도만 노출이 되면 된다고 해요. 30분간 팔, 다리 전체를 햇볕을 쬐면요, 비타민 D의 이틀치는 보충이 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서 3시 사이에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모자를 착용하거나 선크림으로 얼굴과 목은 좀 피부 보호를 해주고요. 눈은 선글라스 착용해서 눈 보호해 주시면서 햇빛을 쬐면 됩니다. 두 번째, 자연 임신하는 데 도움되는 두 번째 영양제, 그것은 엽산입니다. 네. 임신 전부터 임신 14주까지는 매일매일 엽산을 400 정도 복용하는 여성이 신경관 결손이 72%나 감소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 엽산의 섭취는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매우 중요해요. 신경관 결손은 문해와 척수 분리증에 심각한 선척성 기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을 먹으라고 산부인과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신경관이 뭘까요? 네, 신경관은요, 이 뇌에서 척추까지 쭉 이루어지는 신경관이 있어요. 거기에 척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여기 가운데 그림이 이게 척추거든요. 척추 안에 신경관이 있는데 이 신경관이 결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관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척수액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신경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아이가 분만했을 때 보면 요 신경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리뼈 있잖아요. 엉덩이 꼬리뼈가 이렇게 신경관이 노출이 돼서 그렇게 분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처럼 뇌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처럼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관 결손의 문해아가 출산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제 합법적으로 유산을 하게 되거든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엽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을 복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신 와서 먹으면 되지, 임신 전부터 먹으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경관 결손증은요, 임신 초기 4주 이내에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달에 임신이 될지 다음 달에 임신될지 모르잖아요. 임신이 되고도 내가 임신된지 모르고 막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3개월 전부터는, 임신 준비하기로 했다면 3개월 전부터는 엽산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엽산은요, DNA 합성과 세포 분열, 그렇게 엽산은 그 DNA 복제에 관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과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면서 끊없는 세포 분열이 일으키면서 우리의 태아의 모든 기관이 생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엽산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 발달에도 촉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뇌 발달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먹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선척성 기형 예발, 심장 질환, 규순열, 인중이 분리된 거, 그리고 천장이 분리된 거, 기형이 발생 위험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엽산 섭취 권장사항이 있는데요. 엽산 권장사항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제가 임신 4개월까지
섭취해야 된다고 했죠. 임신 12주까지 뇌와 신경계가 발달이 완전히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임신 4개월까지는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권장량은 하루 600에서 800 정도 섭취 얘기하는데 요즘은 1000까지 많이 드시거든요. 800에서 1000 정도 많이 드세요. 1000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과거 선천성 기형 출산 경험 시 하루 5ml 고용량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문해와 신경관 결손 케이스를 보지만 가까운 지인이 임신 중에 17주 정도의 초음파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문해아가. 이건 제가 생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유산을 하는데 유산될 때 제가 그 지인한테 MTHFR이라는 유전검사 해봐라. 근데 제가 MTHFR 유전자 검사 꼭 해보라 하는 이유는요. 이게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엽산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똑같이 1000을 먹어도 흡수가 75%, 25% 되는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인종별로 이렇게 변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최대 25%는 MTHFR의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엽산 대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도 먹고 야채, 과일도 충분히 먹으셔야 돼요. 임신할 때는. 그렇다면 MTHFR의 이 유전자 변이 이 검사가 뭐면요.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검사를 하면은 CT형, A형, TT형, CC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그게 뭐면은 짧게 얘기해 드리면 한쪽 부모의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CT형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고 부모가 모두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으면 TT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쪽 부모는 A형, 양쪽 부모는 CC형. CC형이나 A형, TT형이나 CC형이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검사 방법에 따라 표기가 틀려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문해아를 경험한 그 친구는 MTHFR 검사를 했는데 CT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엽산 대사가 흡수가 남들보다 좀 떨어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엽산 고용량으로 먹어라 하는데 고용량으로 먹는 것도 또 위도 쓰리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형 엽산이 있어요. 이렇게 대사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먹을 수 있는 활성형 엽산이 있는데 그걸 제가 권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활성형 엽산이 뭔지에 대해서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엽산 대사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엽산을 섭취하죠. 비타민 B9이 그냥 폴릭 애시드라고 우리가 흔히 먹는 엽산제거든요. 그 엽산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는 MTHFR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로 인해서 5-MTHFR이라는 활성형 엽산으로 바꿔줘요. 돌연변이의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MTHF 활성 엽산이 적게 생성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활성형 엽산제로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양제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세 번째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아시죠? 흔히 말하는 오메가3 견과류에 굉장히 많잖아요. 호두에도 있고 아몬드에도 있고 오메가3를 임신 전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자궁하는 혈류 개선에 배아의 착상이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의 주 기능은 뭐죠? 혈행 개선이잖아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궁과 난소에도 혈액순환이 잘 가겠죠. 난자의 질 개선과 수정률에도 향상이 되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 염증도 억제해서 배아가 착상하기 좋은 그런 환경도 조성하겠죠. 오메가3에는 EPA 성분에는 자궁 내막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악의 착상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착상력 증가와 유산 위험성의 감소가 있다. 임신 중에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어떤 또 효과가 있을까요? 임신 중에 오메가3는 두뇌 발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의 DHA가
뇌와 신경줄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거든요. DHA가. 그래서 태아의 두뇌 발달에 필수 성분이고요. 시각 발달 효과도 있어요. 예, DHA가 망막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계, 임신 주기 4개월 차부터는 태아의 신경계가 발달하고 누련을 생성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 임신 4개월 차에 오메가3를 먹으면 더 좋다고 하고요. 예, 조산의 위험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많아요. 그게 EPA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EPA 성분은 자궁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어서 조산을 낮추고 조산율의 11%를 낮췄다고 해요. 임신 34주 이전의 위험을 42%나 낮추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더라고요. 예. 태아의 저체중도 어떻게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오메가3의 복용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하면 너무 좋고요. 임신 4개월부터는 반드시 복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조산의 위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임신 9개월 차에는 출혈의 위험이 있잖아요. 혈액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9개월에는 출혈 때문에 중단하시면 좋고요. 임산부 DH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 막달에는 9개월 차에는 EPA가 없고, 네, DH 100% 오메가3가 있다면 출산 시 출혈 걱정 없이 복용 가능한데요. 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약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연 임신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영양제, 비타민 D, 엽산, 오메가3, 이 3가지는 잘 보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임신을 준비하시는 예비 엄마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